어 이제 밀리터리 쇼라는 영어 채널이 있어요. 예.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폴란드가 유럽의 최강 그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게 이 채널의 핵심인데 그 핵심 주제를 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무기 도입국은 딱 둘입니다.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푸틴 뚜껑이 열릴만 하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온 그 협박했던 그 얘기 즉 "야 한국이 말이야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시진핑 푸틴 뚜껑 닫고 다녀도 되는 거야? 이거 뚜껑 열리게 하면서 다녀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이제 근본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근본적 화두는 자꾸 곱씹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However, Poland is now slowly but steadily getting rid of this equipment, often through donations to the Ukrainian military. It is instead acquiring and training its soldiers to use modern equipment, especially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oland has also ordered 48 South Korean Fa-50 light combat aircraft, which can operate in air-to-air or air-to-ground scenarios, and is ideal for helping transition Polish pilots to the F-35. To supplement HIMARS, Poland is purchasing the South Korean K239 Chunmoo MLRS platform. The first batch of 18 of these arrived in Poland in 2023, and the Poles plan to increase the size of the force to 288. The Chunmoo, which was designed to counter long-range North Korean artillery, can fire several types of unguided rockets, with ranges between 30 and 45 kilometers, guided rockets that can hit targets 80 kilometers away, and a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strikes up to 290 kilometers. The Chunmoo launchers would put further pressure on Russian supply lines and communications. And 1,000 South Korean K2 main battle tanks are on the way, while the Poles are slowly but surely shedding their stockpile of older Soviet-era tanks like the T-72. Poland is modernizing its gun systems with plans to purchase 600 South Korean K9A1 self-propelled howitzers.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영국의 그 메인스트림 방송사에서도 이제 한국의 무기나 이런 것들, 한국의 지금 약진을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구도에서 조명을 하고 또 그 구도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안 일어난다 당분간. 그럴 가능성 없다. 낮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도 그런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오늘 꼭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갈르스쿠치나 혹은 스캇 스나이더가 보는 지금 한국의 그 자리매김을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구도에서 보는 한국의 약진을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구도에서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4-5개월 만에. 참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입니다. 예, 남들이 우리 알아주니까 우리가 살기가 좀 편해지죠.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푸틴 진핑이 푸틴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뚜껑 따기 하고 돌아다니면은 몸성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면서 좀 소심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할 군번이 못 돼요. 이미 일이 저질러졌어. 좋든 싫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은 지금 한국을 볼 때, 야, 한국이 이런 동맹이었어. 야, 얘들 참 좋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치달을 수 있었던 내적, 외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중 밀월이었다가 트럼프 때의 혼란기 거쳐서 지금은 완전히 차이나 디리스킹,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그 다음에 이란의 가자 테러,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란이 사주하는 하마스의 가자 테러, 그 다음에 중국의 타이완 위협, 이거 요번에 시진핑이가 바이든 만나러 가서 우리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데도 없다 이런 또 설레발 또 풀었죠. 겁이 나니까. 그리고 나선 마지막이 뭐냐, 요번에 엊그저께 일어난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써서 정찰위성을 싣고 그거를 궤도에 올린 것.
즉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중매를 접목시켜 준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눈 질끈 감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택한 그 방향,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뚜껑 따고 돌아다니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유럽 인터마리움, 그다음에 중동 인터마리움, 그리고 서태평양 서컨마리움 거기에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이제 길이 없다. 그 길로 눈치끈 갖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거기에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까지는 이제 외적인 변화고요. 이제 내적인 변화, 한국 자체 내에서 변화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선 첫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미동맹 정상화, 그 다음에 한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미흡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무슨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정도면은 비교적 최선을 다해서 국내 사회 정치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또 상당히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좀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너무 윤 정부의 그 공안에 의해서 싹 쓸어버리고 뭐 이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한국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꼭지를 따야지 정부가 공안적 수단으로 꼭지를 딴다고 이게 사회가 바로 잡히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북한 자유화에 대한 비전이 생겼죠. 이제 한국인한테 그게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특히 미국 정상 뭐 일본은 뭐 끼워주지도 못할 거고 그건 그냥 옆에서 같이 서 있던 거고 미국 정상이 1945년 38선 거진 이후로 처음으로 특히 1951년 봄에 메가더 쫓아낸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인사 그것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서명한 문서에서 72년 동안 그동안 침묵시켜왔던 북한 자유화 비전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라는 그 단어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앞에 더 정관사 있으니까 열 단어죠. 이 10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바깥쪽도 무르익고 국내도 이제 좀 정상화되는 분위기가 돌고 북한 자유화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이러니까 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인들의 영웅 본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 본색인데 저는 이걸 한국은 본원적인 반중입니다. 본원적인 반전체주의 전투 체질이에요. 한국인은. 저는 우리가 6.25를 왜 이겼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미군 들어오면 다 이기나? 미군 들어가서 죽순 나라가 한둘이에요? 미군이 들어왔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남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인물이 여기서 배출됐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식민지 체제에서요. 식민지 체제에서 막스 레닌주의의 영향을 받는 막스 레닌주의에 바탕한 급진 민족 해방 운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이죠. 예, 거의 유일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반전체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그거를 억지로 중국 러시아 힘을 빌어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상하게 끌고 간 거고 여긴 조금만 기회를 주면 그냥 반전체주의로 가요. 한국인은 조금만 틈이 이렇게 열리면 그러니까 민주화도 해내고 그런 거죠. 이거 다 비슷한 거거든. 개인 자기 정체성, 자기의 실존적 자유, 실존적 존엄 이런 방향으로 조금만 물꼬를 터주면 그냥 거기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지하게 이 반전체주의적 전투성이 있는 민족이란 소리예요. 그게 이제 꽃을 피고 튀어나올 겁니다.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낙관하는 편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위험한 게임 시진핑 푸틴 뚜껑 따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실속을 챙길 거냐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글로벌 군사 지정학 플레이잖아요. 아까 그 제가 좌빨 우마우동 같은 놈, 그 저기 어디야 그 CNBC죠. CNBC에 댓글 쓴, 네, 그거 이제 비판을 했지만 걔가 말하는 거 그거 우리가 계속 화두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뭐냐면 야 너희 말이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거 다 상대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사는 놈들이 그 전 세계 그 저기 유럽 인터마리움에 중동 인터마리움에 서태평양 서컨마리움에 여기다가 무기 팔고 다니고 니들이 무슨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을 니들이 뛸라 그래? 뭐 웃긴 놈들이 있어. 너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쳐 임마. 지금 걔는 그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 듣기 싫어도 그걸 우리가 곱씹어 봐야죠.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 눈 질끈 감고 계속 가면 우리가 주니어 슈퍼파워로 급성장하면서 레버리지와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선택이 내려진 거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죠. 이제 그러한 어떤 레버리지를 써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의 아우라를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그 폴란드에 우리 원전 수출한다 그랬을 때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우리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원도 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보는 어떤 그 군사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 원전 죽일 수 있는 군번이 아니야. 우리 원전 그 서방 진영에서 원전 제일 잘 짓고 다니는 나라인데 우리를 죽여버리게 되면 세계 원전 시장은 다 중국이 아도쳐. 미국의 이익이 아니야. 못 죽여 미국이. 그리고 우리랑 동맹인데 그거 죽였다가 뭐 얻을 게 있다고 그걸 죽이겠어. 그리고 지가 또 와서 작년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바이든 왔을 때 그 한미 간의 협력 사항에 원전이 박혀 있는데 그걸 원전을 협력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원전을 칼질을 해.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때 그렇게 봤거든요. 역시 칼질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 또 우리 반도체나 배터리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경제력을 갖고 그걸 뭐 베트남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뭐 말레이시아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방글라데시를 가든 인도를 가든 폴란드를 가든 영국을 가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뭐 영국에 뭐 320억 파운드인가 310억 파운드 300억 파운드인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뭐 투자하나 봤더니 하나가 그린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저거던데 하나가 그린 에너지고 두 번째가 사회 인프라.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는 투자죠. 사회 인프라, 도로, 항만, 그 다음에 상하수 이런 거는 그냥 우리도 그 돈 많은 그 돈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투자해 놓고 꼬박꼬박 정해진 그 이자율이랑 따먹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이거 10중 8구 풍력 이런 쪽이 아니고 원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로 꼽히니까. 그 뭐가 나쁜데? 뭐 영국에서 이렇게 또 깔아놓고서 돈 따먹는 건데 나는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돈만 까나? 호주의 그 투자회사 맥거리 이런 데가 다 이런 인프라나 발전소 이런 거에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투자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이거를 공장을 짓고 이걸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달성하겠다라고 이 그림을 그리면 그런 투자사들이 꼬여. 왜 꼬이냐? 한국의 가성비가 제일 좋게 투자하고 납기 제일 확실하게 맞추고 공기 원전 같은 거 전 세계에서 가성비 값 고장률 제일 낮아. 그 다음에 귀신 같은 납기 그 공기 준수 그 세 개는 한국을 못 따라와요. 다른 나라도. 그러면 거기에 돈 묻어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 총대 맸대. 그리고 자기들이 한 20% 질른데 우리도 같이 묻어가서 우리도 옆에서 돈 좀 따먹지 이러고서 줄 서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값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생돈이 아니야 그게. 나 참 사람들 깝깝하더라고. 좌빨들 왜 이렇게 다 비틀렸는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300억 파운드 중에 우리가 질르는 거 한 60억 파운드나 질를까? 제가 보기에는 한 70조, 20% 자기 고유 자금 20%. 그럼 그거는 또 우리가 가서 건설하니까 대부분 또 건져와. 참나. 아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파워가 있죠.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면 이때까지 한국 그러면 뭐 블랙핑크, BTS의 그 소프트한 그 노래 이런 그것만 알았는데 그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그 어떤 창의적인 그런 그 동영상 이런 것만 알았는데 야 얘들이 보니까 이 뒤를 보니까 얘들이 끔찍한 놈들일세. 이거 아주 처절할 만큼 결사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류의 컨텐츠의 이면에 대해서 동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류 컨텐츠 이면이 있다고요. 뭐 어떤 컨텐츠든지 그 이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잖아. 저라는 사람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고가 있다면 그 이고가 형성되기 위해서 억눌려 있는 또 다른 이고가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섀도우라고도 하고 알터 이고라고도 하고. 똑같은 거죠. 한류라는 게 있으면 그 한류의 이면이 있다고요. 아, 저런 이면이 있으니까 BTS도 잡아가지고 군대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팬덤이라든지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야, 얼마나 고달프고 처절했으면 저런 노래를 만들겠냐. 그걸 승화시켜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훨씬 강해질 거라고 봐요. 우리 소프트 파워가. 네. 우리가 이런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오늘 2023년 규모의 그 국방비, 다시 말하자면 한 600억 달러, 뭐 700억 달러, 6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런 규모의 그 매출을 일으킬 거예요. 국내에 납품하는 거랑 수출하는 걸 합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이 1년에 그 전에 올 수도 있어요. 10년 가기도 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비핵 첨단 무기를 무지하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기업들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물건 팔면서 더 단련돼서 현지로부터의 어떤 피드백 받아가지고 더 물건은 점점 더 좋아지니까.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한미동맹,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엄청난 글로벌 그 군사 지정학 게임을 펼치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미국의 적극 협력을 받고 전 미국에 고마운 게 최소한 MD와 링크 K에 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는 미국의 은밀한 협력을 받고 뭐 예를 들면은 KF-21 적극 내지 은밀한 협력이죠. 예. 그렇게 이제 받고 또 어떤 분야는 방치 중립협력이죠. 방치도 중립협력이에요. 미국 정도면 우리 이제 브레이크 걸으려면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는데 끈을 그 안 당기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잖아. 이제 항공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GPS라든지 이런 거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도 저것도 방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KF-21에서 쏘려고 하는 공중발사 전략성 미사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진핑 푸틴 뚜껑 따기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글쎄요. 저의 이제 임무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북한 자유화되는 거 보는 것. 그다음에 우리 후배 세대들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많이 다 없어져가는 그야말로 좀 주니어 슈퍼파워다운 주니어 슈퍼파워 나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가는 거 이거 보고서 죽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 이번에 감기 걸려보니까 아주 셉니다. 예, 후유증이 좀 가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